전성기 땐 약 5천여 명이 거주했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았고 병원, 학교, 영화관 등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던 군함도. 하지만 석탄 고갈로 1974년 1월에 폐광된 이후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방치돼 있다. 주인도 없는 잿빛 건물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그야말로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군함도의 별명은 지옥섬이다. 지금으로부터 7, 80년 전 군함도에는 강제 징집된 조선 사람 수백 명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일본이 세계 침략 전쟁에 쓸 자원, 즉 석탄을 캐내는 것이었다. 지하 1000m까지 내려가 작업해야 하는 혹독한 노동 강도. 갱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와 섭씨 5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매일 12시간씩 기계처럼 작업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식사라곤 주먹밥이 전부였다. 한번 들어가면 사고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살아서는 빠져나올 수도 없었던 것.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지옥섬이다. 그런데 조선인들에게 이 섬을 벗어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바로 그날이었다. 일본은 군함도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도시가 된 나가사키의 거리를 청소하게 했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온몸에 방사능 피폭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했다. 군함도의 메가폰을 잡은 유승환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군함도라는 곳의 사진 한 장, 그곳이 주는 압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 거기에 조선인들이 있었다. 지옥섬 군함도. 이 작은 섬 안에는 조선인 징용자들을 생지옥으로 몰고 간 역사가 있었다. 전 세계 우대양에 점처럼 떠있는 무수히 많은 섬들. 그중에는 목숨을 담보로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공포의 섬들도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랴데 케마다 그랜드 섬. 이곳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섬의 지배자가 바로 맹독성 강한 독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남이섬 크기와 비슷한 약 43헥타르 면적의 이 섬에는 약 4만 마리 이상의 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3제곱미터, 즉 한 평에 무려 10마리의 뱀이 사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종종 찾기도 했지만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 출입이 철저하게 차단된 이랴데 케마다 그랜드 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이 섬은 오늘날 뱀들의 천국이 되었다.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마르키즈 제도에 있는 누쿠히바 섬. 푸른 하늘과 깨끗한 바다. 휴양지로서는 더없이 완벽해 보이는 것. 하지만 2011년 이 섬은 식인종 논란에 휩싸인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스테판 라민이라는 독일인 여행가의 실종이었다. 여자친구 하이케 도르시와 누쿠이바 섬을 방문한 스테판 라민. 그는 어느 날 현지 가이드 앙니 아이티와 염소 사냥에 나선다. 그런데 얼마 후 혼자 돌아온 가이드는 라민이 위험에 처했다며 여자친구를 유인한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라민의 여자친구는 가이드가 방심한 사이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숲속에선 타다 남은 턱뼈, 치아 등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는데 DNA 검사 결과 스테판 라민의 것으로 밝혀진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가이드 앙리 아이티. 하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중
언론들은 미국 문학사상 위대한 소설로 언급되는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이 1846년에 쓴 책에 누크 히바의 식인 풍습이 있다고 밝혔다며 스테반 라민이 식인종 가이드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라며 대서특필한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폴리네시아 현지 검사 조세 소렐은 모닥불을 피웠던 자리에서 발견된 시신의 일부가 라민의 것이긴 하지만 식인종이 잡아먹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언론과 수사당국의 설전 속에 용의자의 행방까지 묘연해지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약 50일 만에 가이드 앙리 아이티가 자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앙리 아이티는 스테판 라민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서 죽였지만 시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라민의 가족은 그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살인죄로 2014년 28년형을 선고받은 앙리 아이티. 과연 그는 당시 언론의 주장처럼 스테판 라민의 시신을 먹었던 것일까? 아니면 숲속에 타다 남은 스테판 라민의 시신은 증거인멸의 흔적이었던 것일까? 그 답은 감옥에 수감 중인 앙리 아이티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1798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간 하와이의 섬 팔마이라. 오늘날 이 섬은 저주받은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나폴리 해안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가이올라 섬. 아슬아슬해 보이는 돌다리가 두 개의 섬을 연결하고 있어 일명 돌다리 섬으로 불리는 이 섬 역시 저주받은 섬으로 회자되곤 한다. 섬의 비극은 1920년에 시작된다. 당시 스위스의 부호 한스 브라운은 섬의 아름다움에 반해 통째로 구입한다. 그리고는 별장을 짓기 위해 기존에 있던 수도원을 강제로 철거하는데 그로부터 6년 뒤인 1926년 번개에 맞아 돌연 사망한다. 이후 섬의 소유권은 독일의 부호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수익성 사업을 위해 호텔을 짓기 시작한 그 또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독일 부호에 이어 가이올라 섬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창업자인 지오바니 아넬리. 섬을 소유하는 동안 그에겐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지만 그의 아들이 사망했다. 이후 가이올라 섬의 저주는 잠잠한 듯했다. 그러나 2009년 가이올라 섬의 소유주였던 프랑코 조반나 부부는 괴한에게 살해당한다. 그 사건 이후 경매에 나오게 된 가이올라 섬. 하지만 일련의 비극 때문인지 섬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캄파니아 주정부가 헐값에 사들였고 이후 지금까지 섬을 휴양지로 개방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비극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이올라 섬. 이 섬을 소유했던 역대 주인들의 불행은 저주 때문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관광객들의 호기심만을 자극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뜻하는 레즈비언. 이 말은 과연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레즈비언은 원래 그리스의 섬 레스보스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제발 레스보스 섬 주민들에게만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쓰게 해주세요. 지난 2008년 그리스 레스보스 섬 주민들은 그리스 동성애 단체인 레즈비언 협회를 상대로 레즈비언 단어의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다. 주민들 스스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소개해야 했던 게 불편했고 레스보스 주민을 뜻하는 레즈비언이란 단어를 동성애자들에게 빼앗겨 정신적, 도덕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그들의 소송은 아테네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결국 레즈비언이란 단어를 독점할 수 없게 된 레스보스 주민들은 그 원망을 기원전 7세기에 이 섬 출신의 그리스 여류 시인인 사포에게로 돌려야 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고향에 돌아온 사포는 사설 교육기관을 세운 뒤 여성 제자들과 연인처럼 어울렸다. 특히 아티스라는 여제자를 향한 사랑과 질투를 그린 서정시로 인해 동성애자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녀 이름 앞에 붙어 다녔던 레스보스 출신이란 뜻의 레즈비언은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전 세계를 훈훈하게 했던 레스보스에 2017년 6월 규모 6.2의 강진이 덮쳤다. 사망 1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던 레스보스 섬. 넘쳐나는 난민과 지진으로 인해 지옥섬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에게 일대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난민들에게는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아있다. 전 세계 0.1%에 해당하는 슈퍼 리치들. 그들이 꼽는 여행의 제일 조건은 무엇일까? 은밀하고 또 은밀할 것. 무조건 은밀할 것. 그래서 그들은 미로를 위해 섬도 통째로 빌린다. 피지의 5대 리조트 중 하나로 꼽히는 완댕이 아일랜드. 남태평양의 눈부신 바다, 반짝이는 모래. 리조트의 호스트와 2명 셰프, 메이드와 보트 캡틴 등 7명의 리조트 직원이 24시간 대기하는 곳. 세계적인 부호 페리스 힐튼의 미롤 여행지로 유명세를 탄 이 섬은 단 한 커플만을 위한 섬이다. 이 정도라면 여기가 파라다이스 아닐까. 2014년 헐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이자 여자친구였던 토니 가른과 로맨틱한 키스를 나눴던 이곳은 어디일까? 남태평양에 위치한 타이티 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는 보라보라 섬이다. 왕관을 바다에 얹어놓은 듯한 형상을 한 보라보라 섬의 압권은 에메랄드, 스카이블루, 로열블루, 마린블루 등 온갖 파란색으로 물들여진 바다다.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산호가 빚어내는 강렬한 물빛. 이보다 더 환상적인 자연의 예술쇼가 있을까?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팝스타 레이디 가가. 두 사람의 심신 충전소는 젊음의 뜨거운 열기에 사로잡힌 섬이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약 80km 떨어진 섬으로 매년 섬 주민의 3배 가까운 40만 명의 여행객들이 찾는 이비자 섬. 이 섬의 트레이드 마크는 클럽 파티다. 현재 이곳에는 수십 개의 클럽이 성업 중인데 그 가운데 프랑스의 음악 프로듀서 데이비드 게타, 페르토리코 출신의 뮤직 아티스트 로비 리베라 등 세계적인 DJ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P클럽. 전 세계 클러버들의 성지 순례지로 통하는 S클럽. 거품 파티로 유명한 A클럽 등이 대표적인 명소다. 2011년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의 신혼여행지. 2009년 데이비드 베컴이 아내 빅토리아와 결혼 10주년을 기념한 곳.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의 휴가지. 영국 BBC 선정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천국. 미국 MBC 방송이 정한 세계 톱 5 여행지. 이 모든 수식어를 한꺼번에 받는 섬은 어디일까? 바로 인도양의 보석으로 불리는 섬나라 세이쉘이다. 아름다운 해변과 울창한 원시림, 희귀종 자이언트 육지 거북의 서식지. 생김새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에로틱한 코코넛으로 불리는 코코드메르의 군락지로 명성이 자자한 세이쉘. 바쁜 일상을 잊을 수 있는 탈출구로 이보다 더 낭만적인 섬이 또 있을까? 잠시 휴식을 위한 여행지로 각광받는 아름다운 섬들. 그런데 최근 셀럽이나 슈퍼리치들은 럭셔리한 여행에 만족하지 않고 섬을 통째로 구입하는 남다른 씀씀이로 이목을 끌기도 한다. 팝의 디바 머라이어 캐리, 제닛 잭슨 등 유명 인사들과 부호들이 연말 파티를 위해 단골로 빌리는 영국령 버진 제도의 네커 아일랜드. 이 섬의 주인은 상업 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은 V그룹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이다.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조니 뎁, 멜 깁슨,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등도 섬의 주인들이다. 섬 소유주 목록에는 콜롬비아 출신 가수 샤키라의 이름도 있다. 2009년 자신의 곡 Did It Again의 공연과 뮤직비디오에서 우리나라 전통 무용인 삼고무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계 축구대회 공식 주제가 와카와카, 2014년 브라질 세계 축구대회 기념송 라라라를 부른 가수 샤키라. 매력적인 금발머리와 능숙한 댄스, 독특한 창법으로 월드스타에 반열에 오른 그녀가 섬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3년 10월부터 유엔 국제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의 국제친선대사로 활동하며 헐벗은 달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콜롬비아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샤키라가 섬을 매입한 목적은 재력 과시와는 거리가 멀다. 영국의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전 멤버였던 로저 워터스, 스페인 가수 미구엘 보세 등과 의기투합해 2008년 바하마의 작은 섬을 우리 돈 약 184억 원에 구입한 그녀는 이곳에 음악 학교를 지어 가수를 꿈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휴양지가 아닌 음악 천국을 건설할 예정인 샤키라. 그녀에게 섬은 누군가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꿈 공장이 아닐까. 뭔가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당신. 올여름 더위를 피해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